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네. 뭐 묻지마 투자를 하고 묻지마 연끌해서 사는 이유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3기 신도시 아까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네. 요 진행이 좀 뭐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뭐 25년 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안 하는데 되죠. 안 되죠. 될 수가 있나? 시원시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계획 기술사입니다. 네. 도시계획 기술사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면 알아요. 네. 기술사가 여러분들 만만한 게 아닙니다. 네. 우리 1년에 6명 뽑아요. 우리. 네. 근데 제가 필기시험 합격률 1.6%대 1.6%예요. 깨알 같은 광고. 네,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 도시계획은 뭐냐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계획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면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할 때에 네. 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건 국가 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국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걔를 수용해야 되잖아. 네. 뭐 환지 방식을 하든 네. 지금 뭐 대장동 때문에 또 난린데 대장동 어제도 뭐 환지 방식 왜 안 했냐 그러고 저기 네. 기자가 전화 왔던데 네. 그건 수용을 하면 네. 빼뜨려야 되잖아요. 네. 빼뜨는데 그게 시간이 그렇게 소락하게 그냥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그 지금 제대로 보상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네. LH 사태까지 터졌지. 네. 그러니까 대장동 사태 터졌죠. 네. 지금 사실은 대장동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피해가 누구냐면 원주민들이에요. 그 땅 그렇죠. 갖고 있던 사람들. 원주민들. 헐값에 넘어간 건데 공공기관에서 헐값을 해서 하고 민간에서 이익금 다 가져가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토지주들도 되게 똑똑해요. 지금은 막 머리띠 메고 결사항전을 하고 있어요. 이미 사실은 지금도 많이 늦어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아니까 사전 청약을 받은 거단 말이죠. 네. 그럼 사전 청약을 받아서 이 사전 청약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네.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갖다가 믿고 또는 당신들 사전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좋다 또는 당첨될 건덕지도 안 돼. 왜냐면 저기 일단 여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네. 점수도 맞아야 되고 네. 답이 없어요. 점수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묵은 통장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그럼 이 젊은 사람들은 아예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삼기시선 씨가 정상적으로 저는 뭐 되긴 되겠지만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여기에 목을 메고 뭐 언젠가는 내 집 하나 생기겠지. 네. 매우 기회비용 신설이다. 저 손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최근에 뭐 국민청원에도 올라오지만 가밀지구 사전 청약하신 분이 11년, 12년 만에 이제 들어간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네. 그게 진짜 이게 그런 상황이 돼요. 네. 진짜 그런 상황이 된다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25년, 26년 뭐 이쯤 뭐 그 전에 뭐 만약에 금융위기든 어떤 대외적인 변수로 어떤 위기 상황이 터지면 3기 신도시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 되죠. 거잖아요. 진행이 안 되죠. 네. 진행이 될 수가 없죠. 뭐 어찌됐든 국가 재정적인 재정을 투입해서 원래는 경제 위기가 오면 원래 세금으로 투입해서 이제 민간 개발은 다 죽지만 네. 공공에서 개발하는 것은 어차피 저기 뭐 뉴딜 정책처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세금 때려 붓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은 사실은 될 건데 어찌됐든 사실은 진행이 그렇게 뭐 아주 지금처럼 빨리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또 늘어지는 상황은 당연히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지금 뭐 공급도 사실 불투명하고 그렇죠. 정책도 지금 뭐 불투명하고 이 상황에서 가격은 올라가는데 어디에라도 좀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에서 정책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내가 정상적으로 이제 회사를 다녀서 돈을 벌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건이 뭐냐면 지금 못 사면 못 살 것 지금 사지 않으면은 영원히 나는 서울 집을 또는 뭐 우리가 선호하는 아파트 주거 공간을 가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굉장한 강박관념에 이제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뭐 묻지마 투자를 하고 묻지마 연끌해서 사는 이유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불안감을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네. 불안감을 없애줘야 되는데 불안감을 더 키우는 정책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나는 뭐 청년주택에서 살아라 그러고 임대주택에서 살아라 그러고. 근데 그 사람들도 임대주택에서 살기 싫어해요.
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죠. 남들이 살고 싶어하는 네.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죠. 네. 어느 누구라도 그거는 사람의 마음이고 인지상정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책이 계속되는 한 네. 집값은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얘기하는 것은 이 전국적인 뭐 저기 뭐 강원도 양양이나 경남 어령이나 이런 데 있는 집값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집들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참 어떤 뚜렷한 어떤 답이 없는 네, 답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답이 있는데 안 하는 거지. 저는 답이 있다고 보는데 안 네.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렇죠. 뭐 지금이라도 빨리 원상복구할 거 하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실은 공공을 이야기하고 뭐 조만간을 이야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개풀 뜯는 소리 하는데 뭐 공간 있는 데 있잖아요. 뭐 용적을 팍 올려서 네. 많이 지으면 네.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재개발 재건축 그냥 해주고 네.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거기 사는 분들, 그러니까 뭐 강남에서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큰 과도한 돈을 벌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조금 잡고 있잖아요. 너무- 아니 그러니까 지재산 가지고 지가 돈 벌겠다는데 네. 왜 그러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경제적이나 네. 아니면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네. 기본적인 맥락을 네. 자꾸 그걸 갖다가 부정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이 문제 사태가 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 틀려요. 사고 방식이 틀리다니까. 해줘야지. 그렇죠. 땅 주인들이 결국에 원해야 네. 어떤 뭐 개발이든 뭐든 할 수 해야죠. 있는 건데 사실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찌 보면 무조건 하자라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공급 자체가 안 되는 거죠. 50년대 꿀떡을 내비두고 아파트 지어라 그러고 이게 상식적이냐고. 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중요한 얘기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얘기고 이게 사실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 된 이유는 뭐냐면요.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이 전부 다 미국 가잖아요. 네. 미국은 딴 게 아니라 탈세. 네. 탈세가 이게 5대 강력범이에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는 탈세는 별로 강력범이 아니야. 물론 네. 5대 강력범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뭔가 포커스가 달라. 네. 그러니까 사유재산 정확하게 지켜주고 세금 많이 걷는 건 상관없죠.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세금 많은 거는 많은 거야. 네.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거지. 사실은 그것도 세금도 사실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누진제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네. 사실은 누가 소를 키우냐고. 그러니까 이 누진세도 어느 정도 어, 해야지. 정조해야지. 막 네. 그런데 그것도 좋다 이거지. 근데 최소한 어떤 게임의 룰은 공정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이 벌고 노력한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아니 다 대기업 회장님 할 수도 없는 거고 누군가는 운전기사 해야 되고 누구는 청소부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회사 기업 하는 사람이나 청소부나 똑같은 사회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게 공정하다고 그래. 근데 정치하고 부동산은 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치가 곧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곧 이 시장을 움직일 수 그 있으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는 거지. 네. 결국은 사람에 대한 공부가 돼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그 당선 대니 많이 했을 때 그때 제가 강의할 때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야 개수 늘리는 거 끝났어. 다 팔아. 다 팔고 그냥 이제부터는 똘똘한 거로 가. 그때 그랬거든. 네. 이게 왜냐면 대통령이 다음에 될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가 뻔히 다 드러나 보이니까. 근데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응변식으로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말 나와서 제가 여쭤보면은 사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거의 너무나 흡사할 정도로 노무현 네, 정권의 똑같죠. 연도수별로 네, 거의 똑같아요. 똑같이 네, 가고 네, 있어요. 네, 똑같아요. 그럼 과거에도 똘똘한 한 채, 뭐 버블 세븐, 네,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거의 흡사하죠, 진짜. 흡사한데 세부적으로 약간 틀려요. 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똘똘한 한 채는 뭐냐면 네. 대형 평수. 네. 큰 거. 네, 네. 그래고 분당하고 저 용인 쪽에 대형 평수들만 있는 이유가 그것 네, 때문이거든요.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때도 3주택 막 그냥
중과 때리고 2주택 중과 때리고 하다 보니까 큰 거 갖고 있는 것이 상승률도 굉장히 높고 사실은 그랬거든요. 그때는 또 계속 인구도 지금보다 사실은 뭐 훨씬 어떤 상승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있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하고 많이 달랐는데 근데 지금의 똘똘한 채는 뭐냐면 입지예요. 입지. 규모하고는 크기하고는 상관없어. 뭐 크면은 뭐 좋기는 하겠지만 또 거래량이 또 사실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입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다. 그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분당에 큰 병사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남 안 부럽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분당 가가지고 못 돌아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똘똘한 한 채가 바뀌어버렸어 트렌드가. 지금은 병영이 아니고 결국은 입지가 어디냐. 그러니까 옛날만 해도 그 대형 평수가 평당가도 비쌌었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이 역전된 게 뭐 그렇게 오래된 시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제 대형 평수가 뜰 거다. 대형 평수가 될 거다.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 평형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주장하는 거 한 45평 정도, 45평 정도 되고 이게 초과되게 되면 가격이 오르긴 하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조사해보면 강남 권역도 이게 큰 평형들은 거래가 굉장히 더디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팔 일이 없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아편 압구정 현대 뭐 큰 평수 뭐 70평대가 뭐 갑자기 뭐 한꺼번에 뭐 10m 18억 올랐다 하지만 그 거래가 굉장히 띄엄띄엄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어떤 상품성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거래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게 거래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5평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어떤 적정한 어떤 큰 평형의 어떤 기준이 아닐까. 한 3인 기준으로 좀 넉넉하게 쓰는 느낌이 한 40평대니까 사실 50평대를 3명이서 쓴다 이건 좀 너무 넓긴 넓죠. 해서 물론 이제 그들만의 리그는 또 분명히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상적인 시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45평 정도 기준이죠. 그래서 뭐 60평, 70평, 80평 이런 거는 안 팔려. 가격 오르면 뭐야 안 팔리는데 그런 걸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렌드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사실 전망을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죠. 되게 의미가 없어요. 사기꾼이지. 너무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되게 많은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좀 빠르게 달리기보다는 좀 확실하게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랜 투자 경험이 있으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제가 뭐 투자 경험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뭐 첫 집을 산 게 굉장히 오래 됐어요. 빌라를 샀는데 빌라 사서 마이너스로 팔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 2개를 받았었는데 결국 그게 입주할 때 다 그냥 던져야 되는 10% 줘도 10% 깎아줘도 내가 10% 명의만 가져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 포기하는 수준인데도 계약금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져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똘똘한 걸 팔고 거기에 이사 갔던 그 뼈아픈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운이 좋아서 이 근래에서는 이제 수익을 좀 보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어떤 하락장에 그때 한번 크게 치명타를 맞고 사실은 지금의 사실은 제가 왔는데 보통 보면 이제 그 대응이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쉬울 것 같긴 해요. 쉬울 것 같긴 한데 물론 근데 아는 사람들한테는 쉽지만 처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해 보겠다 또는 한번 해볼까 말한 사람은 정말 이게 무슨 얘기인지조차도 용어 하나하나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대응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주 그냥 말하기 좋은 거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하기 좋은 거고 각자의 어떤 상황은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뭐 딱 잘라서 무 자르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힘든데 근데 이제 어찌됐거나 우리 상황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다주택 그렇게 10채 20채를 갖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처럼 한두 채 건사하기도 굉장히 힘든 시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각자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다 틀릴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내가 편안한 주거 만족도를 느끼면서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집은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되는데 정말 주변에 물어봐라. 한 10사람한테 물어보고 야 여기 사람들 너 어디서 살고 싶냐 만약에 네가 집을 산다면 어디서 살고 싶냐. 그리고 또 모든 건 가격으로 말해준다. 네. 싸고 뭐 좋은 물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거 없다. 네. 지금 상황에는 시장이 디커플링 상황에서는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투자는 되게 쉽다. 어떻게 왜? 그냥 조용한 시장에 또는 가격이 떨어져서 바닥을 기고 떨어질 때는 잡으면 안 돼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것처럼 가격이 떨어져서 바닥을 기고 있는 시장에서 거기서 가장 살기 좋은 그때도 가장 비싼 집 그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거기서 사놓고 그냥 세월 보내면 돼. 그냥 열심히 내 삽질 열심히 하면 몇 년 후에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네. 올라가 있을 거다 말이지. 근데 항상 이게 처음 투자하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은 요즘 여기가 뜬데 하는 지역에 간단 말이지. 네. 이미 그러면 늦어. 네. 이미 늦고 이미 지각비를 많이 내야 되고 많은 돈을 투자해야 돼. 물론 이제 서울시장은 약간 시장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여건이 된다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가 내가 살 집, 거주할 집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구할 때는 항상 그 서울에만 강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서울 중에서도 강북에서도 강남이 있고 네. 영등포에도 강남이 있고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메인이 네, 있다. 있어요. 그 동네에 메인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가진 여유 자금으로 내가 택할 수 있는 없는데 내가 강남에 어떻게 오냐고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면 사서 네. 그냥 지내시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저는 부동산 투자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부동산 투자가 뭐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는 거다. 네네. 현금 휘발성에 그렇죠. 대한 해칭을 하는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투자와 투기가 뭐냐라고 네이버 주식 백과사전 아무리 뒤져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제가 네네. 330 책에 썼던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건 거예요. 내가 가진 현금 자산의 휘발성을 그걸 해칭하기 위해서 그나마 뭘 해야 되는데 뭘 해도 돼. 꼭 부동산 할 필요 없어. 뭘 하든 뭐 비트코인을 하든 뭐 네. 주식을 하든 뭐 금을 하든 뭐 선물을 하든 뭐 원유를 하든 뭐 상관이 없는 공물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저는 부동산이 그래도 가장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실 하는 거고 제가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고 가장 또 익숙한 분야고. 익숙한 분야고 네, 익숙한 불패 분야니까. 없고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집값 떨어져서 나는 반토막 되면 사야지 절대 반토막 되면 못 삽니다. 근데 그냥 내가 살고 있으면 반토막 되면 어때? 내가 살고 있는데 생활하다 보면 다시 그러니까. 원금 회복하고 올라가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또 다만 다주택자는 자중자애하시고 좀 상식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너무 오늘 이거 좋은 방송에서 진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편집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동네에서 이상한 거 사지 말고 내 돈으로 좋은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좋은 거. 그 동네에서 그 어쨌든 동네 메인인 걸 가는 살 수 있는 예, 데까지 조금 예, 넓게 조금 보라. 뭐 넓게 보고. 넓게 보면 분명히 답이 예, 있을 있습니다. 것이다. 예, 전국적으로 보면 더더욱이 답이 항상 있고. 전국에 내가 살 집이 없을까? 네, 있어요. 있고 투자를 하더라도 내 집 한 채 있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실거주면 당연히 뭐 더 바랄 나위 없고. 네. 예.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좀 메인 지역에 사놓자. 예, 그 정도로 그러면 생각하면 절대 문제 없어요. 네. 전 그러면은 손해 안 봅니다. 절대. 네. 이 조언을 좀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말 안 듣는다니까. 말 안 듣는다. 네,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만수 교수님이셨고요.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